동물간호학개론 7번째 주 그 2번째 시간입니다. 계통적 신체검사 그 11번째 외부 생식기에 대한 검사입니다. 암컷에서 유선에 응어리가 있나 주의 깊게 잘 만져봅니다. 임신 증상이 보이면 분비물이나 젖이 분비되는지 젖꼭지를 눌러보도록 합니다. 소유 중인 젖을 먹이는 암고양이에서는 이상적인 종창, 딱딱함, 발열이 있나 검사합니다. 분비물의 색깔, 냄새, 농도를 조사합니다. 유선에 대한 검사였고요. 유방에 대한 검사였었고요. 그 다음에 외부 생식기인 질점막에 황달, 청색증, 점상 출혈, 궤양이 있는지 검사합니다. 난산일 때는 질이 파열되었는지 후산이 다 나왔는지 태반이 다 나왔는지 질 검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숙회는 포피와 음경을 검사합니다. 포피는 음경을 감싸고 있는 피부죠. 근데 개의 포피는 굉장히 음경만큼 굉장히 깊어요. 그 사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음경에 외상 혹은 응어리가 있나 검사하기 위해 아까 포피가 굉장히 깊다 그랬었죠. 음경 뒤쪽으로 포피를 벗겨볼 필요가 있어요. 끝까지는 잘 벗기셔야 돼요. 그래서 포피 안쪽에 치고 오줌 찌꺼기나 뭐 이물질이 들어가서 포피 안쪽에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걔가 굉장히 아파하고 염증 생겨가지고 오줌도 찌끔찌끔 계속 오줌 누는 눌라 그러죠. 근데 잘 못 보고 계속 고추 핥고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포피염이라 그래요. 이물질에 의한 포피염. 그래서 음경 뒤쪽까지 포피를 벗겨볼 필요가 있어요. 포피를 벗긴 다음에 황달이나 청색증, 황달 뭐냐면은 담즙이 빌리루빈이 혈액송에 많다 보면은 점막 색깔이 눈이라든지 점막 입안 뭐 이런데 점막 색깔이 누렇게 변해요. 그걸 황달이라 그랬죠. 청색증은 핏기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출혈 있는 거 근데 점상 출혈이에요. 점막 쪽에 점상으로 고춧가루 뿌려 놓듯이 고운 고춧가루 뿌려 놓듯이 출혈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궤양, 허른 거를 있는지 조사해야 될 필요가 있죠. 고양이는 숙고양이인 경우에는 하부요로 증후군 그래갖고 요도가 음경으로 와서 굉장히 급격하게 좁아져요. 그리고 음경이 굉장히 작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줌 찌꺼기가 요도를 막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 고양이 하부요로 증후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막히다 보니까 화장실을 들락달락 하고 오줌 넣고 싶어도 하는데 오줌을 못 넣어요. 그래서 그거 살펴봐야 되고요. 변색됐는지 혈액 딱딱하게 막히다 보니까 색깔이 변해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오줌 누르려고 고양이 리터라 하죠. 그러다 보니까 모래가 묻어있나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수컷에서 이제 음낭이 표면이 피부가 어떤지 그리고 그 안에 드는 고안이 좌우가 대칭인지 단단한지 그리고 표면이 거친지 잘 만져볼 필요가 있고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음낭 안에 고안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원래 태아일 때 뱃속에 콩팥 밑에 있다가 태어나면서 이게 서해부 구멍을 통해서 음낭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한쪽만 내려오든지 두 개 다 안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음낭이 있는지, 음낭 안에 고안이 있는지, 혹시 또 중성화 수술을 하는 게 고양이 숙회에서 중성화 수술이 고안을 갖다가 떼내는 건데, 중성화 수술했다는 당연히 없겠죠. 그리고 복강 안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걸 잠복 고안이라 그러는데 어디에 감춰져 있다. 음낭이 없고 딴 데 감춰져 있다 그러는데 복강 내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서해부 아까
그 사타구니에 구멍이 있어갖고 그 구멍을 통해서 고환이 내려와야 되는데 구멍이 너무 작아갖고 고환보다 작다 보니까 고기에 걸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타구니 만져봐서 뭐 어떤 공 같은 길쭉한 공 같은 땅콩 같은 게 만져진다. 그러면은 그 잠복관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계통별 신체 검사, 외부 생식기에 대한 그 검사입니다. 그 왼쪽 그림 보시면 위에가 암캐, 아래가 숙캐예요. 자, 콩팥, 키드니 밑에 난소, 오바리가 있고요. 양쪽에 오바리가 있고, 얘네들은 자궁이 그 사람처럼 자궁체만 있는 게 아니라 자궁각이 있어가지고 길게 있다 보니까 여러 마리를 갖다 임신할 수 있어요. 그 자궁각을 통해서, 자궁의 각을 통해서 그 자궁체로 내려왔다가, 서빅스, 자궁경을 통해서 이제 외음부, 벌바로 이어지는데, 얘네들은, 개는, 성주기가, 에스트로스 사이클이라 그러죠. 성주기가, 무발정기라는 게 있어요. 발정전기, 발정후기, 휴식기가 아니라 무발정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음부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 영향을 많이 받는데 오른쪽 가운데 위에 그림 보시면은 무발정기에는 굉장히 꼬추가 작아요. 외음부가 굉장히 작은데 가운데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외음부가 굉장히 커졌어요. 이때 발정기라는 거죠. 발정기에만 커져요. 이렇게 두드러진 게 보여지는 그런 얘기긴 하지만은 평소에는 좀 작다가 발정기, 그러니까 개는 6개월에 한 번 계절번식이고 단발정이에요. 그러니까 6개월에 한 번 외음부가 커져요. 그리고 처음에는 커지면서 딱딱했다가 좀 말랑말랑해지는, 어느 정도 커지면 말랑말랑 하는데,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월경하죠. menstruation 하는데, menstruation 뭐냐면은 자궁이 임신한 준비를 하다가, 준비를 해서 점점 커졌었는데, 자궁벽도 비우해지고 두터워지고, 자궁 자체가 커졌었는데, 임신이 안 돼요. 그러면은, 원래대로, 다시 원상태로 작아지면서 커졌던 자궁벽이 허물어져서 나오는 게 menstruation인데, 반해서, 개의, 출혈은 언제 있냐 하면은, 자궁이 임신할 준비를 하면서 커지면서 그때 출혈이 돼요. 그러니까 발정전기라고 그러는데, 발정전기에 출혈이 있죠. 그리고 어느 정도 커지면 출혈이 멈춰요. 또 계속되는 경우도, 병적으로 계속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리고 임신할 준비가 돼서 임신이 되면은 이제 자궁이 점점 더 커지겠죠. 그렇지만은 임신이 안 됐다, 남자친구 못 만났다 하면은 출혈 없이 그냥 굉장히 가늘어집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오른쪽 위에 사진 보시면은 주베닐 타입 벌바 그렇게 얘기했는데 외음부를 이렇게 까발려 보면은 여기가 요도하고 외음부의 질하고 요도하고 같이 계우가 돼요. 왼쪽 그림 보시면은 방광서부터 외음부로 가는데 위에 자궁 서빅스에서 내려오는 관이 요도에 방광에서 나가는 데랑 합쳐지죠. 그래서 외음부 이렇게 벌려 보면은 자세히 보면 요도구가 개구되는 게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가 어떤 출혈이 있는지 이상이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거고요. 자, 아래로 가서 숙회의 경우를 보죠. 숙회는 콩팥 있고 원래 테스티클 고환이죠. 고환이 원래
키드니 그 신장 밑에 있다가 난소 위치 정도 되겠죠. 그게 태어나기 바로 전이나 태어난 후에 사타구니를 통해서 음낭으로 고환이 내려와요. 그래서 이런 위치를 갖게 되는데 얘네들도 방광에서 테스트 고환에서 하는 일은 두 가지예요. 남성 호르몬 만드는 거하고 정자 만드는 거겠죠. 그래서 정자를 만들어서 난관을 통해서 그 방광 뒤에 그 요도의 그 난관에서 정관에서 정관이 이어져요. 그래서 꼬추를 통해서 정액이 나오게 되죠.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건 내부적인 구조고 우리가 신체 검사하는데 안에까지 살펴볼 수 없죠. 그 오른쪽 그림이 외부에서 보면은 고환이 음낭 안에 두 개가 다 들어 있는지 그리고 고환의 그 굵기라든지 이런 거 갖다가 단단한지 아닌지 너무 단단한지 고환의 한쪽이나 양쪽이 다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그러죠? 이 고환의 안쪽에서 꼬여요. 그러면 혈액이 통하지 않으니까 이게 붓죠. 그런 경우 있고 또 얘네들도 고환암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딱딱해졌는지 커졌는지 살펴봐야 되고요. 두 양쪽이 대칭적인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고환 음낭 안에 고환이 두 개가 다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오른쪽 아래 맨 오른쪽 그림은 이게 개의 꼬추예요. 음낭인데 포피를 완전히 뒤로 벗겨낸 음낭이에요. 그래서 귀두가 굉장히 길죠. 그리고 손 부분에 약간 하얗게 굵은 데가 이게 귀두라는 부분이고요. 여기까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포피하고 음경하고 사이에 어떤 색을 형성하는데 그 안에 치고 그래갖고서 오줌 찌꺼기라든지 이물질이 가서 끼어 수가 있거든요. 특히 털 빠진 게 들어가서 껴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이것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고양이 하부요로 증후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휠라인 로우 유리너리 트랙 디지즈 그래서 FLUTD 얘기하는데요. 우리 병역 청취할 때 대부분 얘기해요. 우리 고양이가 오줌을 안 싸요. 화장실만 들락들락거리지 오줌을 안 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왼쪽 윗그림 보시면은 숫고양이가 오줌 누는 자세예요. 근데 이 고양이 하부 요로 증후군이 있는 고양이는 왼쪽 아래 그림처럼 앞다리와 뒷다리 좀 엉거주춤 앉아가지고 등을 구부리고 오줌을 눌라 그러는데 어떤 경우에는 조금씩 쌀 수 있어요. 근데 화장실에서 안 싸고 고양이 화장실 잘 지키는데 집안 구석구석 다니면서 쌀 때가 있고요.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리고 요에 혈액이 나올 경우가 있고요. 오줌 누면서 막 울어요. 고양이가 아프다고 울어요. 아예 못 누는 경우도 있고요. 자, 숫고양이 비뇨기를 보면요. 위에, 오른쪽 그림이에요. 위에 보시면은 콩팥이 있고요. 요 관이 있어요. 요 관이 방광으로 이어지고요. 방광에서 요도로 해서 음경으로 나가는데 또 다른 생식기관인 고환이 음낭 음경 위에 바로 있고요. 있고 또 정관이 전립선 근처에서 요도랑 이어져요. 그래서 음경을 통해서 오줌도 나오고 장액도 사정할 수 있는데 고양이 꼬추는 포피를 벗겨보면 굉장히 작아요. 요도가 굉장히 굵은 방광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다가 음경이 굉장히 작다 보니까 굉장히 가늘어져요. 그리고 포피를 벗겨보면은 가시 같은 어렸을 때 중성화 수술 고환 없애버리면 이 가시가 없어요. 근데 늦게 중성화 수술을 했다든지 중성화 수술 안 했으면 이 가시가 굉장히 발달하죠. 그런데 방광에 결석이 있다든지 방광염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그런 그 결석 찌꺼기들인지 이런 것들이 그 요도를 갖다가 그 가늘어진 요도를 갖다가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런 그 일련의 그 질병들을 갖다가 고양이 하부 요로 증후군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게 그 음경에서 대부분 음경 끝에서 이렇게 막히는데 그렇게 되면 끝이 굉장히 그 붉은빛이 아니라 그 검붉은색 아니면은 아주 까맣게 파란색 까맣게 변해요. 그리고 단단해지죠. 어, 이 고양이 하부 요로 증후군으로 그 요도가 막혔을 때 그 평상시에 이제 이 환자가 오게 되면 이런 환자들 그 빨리 이걸 뚫어줘야지 그 돼요. 왜냐하면은 오줌이 그 막혀서 오줌을 못 넣게 되면 고양이가 죽을 수 있거든요. 그 요가 그 몸에 있는 독소들 갖다가 그 수분도 배출하지만은 독소들을 갖다가 요로서 오줌으로 배출하는데 그게 막혀 있다 보니까 그 고양이가 죽을 수 있어요. 고양이 굉장히 민감한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개통시켜줘야 되는데 뭐 개통시켜줬던 그 고양이는 다시 또 재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호자들한테 평상시에 고추의 그 굳기, 딱딱함 정도를 만져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선 고양이가 오줌 못 산다 하면은 고추 만져봐서 가볍게 그 음경만 마사지를 해줘도 이게 뚫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 뚫리면은 이제 카테터 집어넣던지 뭐 해서 뚫어줘야 되는데 이게 자주 재발하게 되면은 고양이도 힘들고 그렇다 보니까 그, 요도로 개구술 그래갖고 음경을 아예 없애버리죠. 그 굵은 요도까지는 찾아 들어가서 그걸 갖다가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이렇게 그 꼬매주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자, 고양이가 오줌을 안 놓요. 그리고 방광 촉진해 보니까 복부 촉진해 보니까 방광이 꽉 차 있어요. 그리고 음경도 단단해지고 색깔이 좀 변했어요. 그러면은 그 이렇게 진단할 수 있겠죠. 하여튼 고추 만져봐가지고 고추 끝이 그 색깔이 변했다든지 굵기가 달라졌다든지 하는 것 같다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통적 그 신체 검사 12번째 근골격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근골격계에서는 주로 파행, 그러니까 걸음걸이 이상에 관해서 검사합니다. 특히 머리 자세, 뻣뻣한 걸음걸이를 주목해야 합니다. 머리를 잘 숙이지 못한다든지, 그 옆으로 치우쳐 있다든지, 아니면 걸음걸이 관절이 잘 움직이지 못해가지고 뻗정다리로 걷는다든지 다리를 쓰지 않는다든지 그렇다면은 그 부위에 근골격계에 이상이 있다는 거죠. 그 걸음골이 이상이 있다면 그 아픈 다리를 전체적으로 검사하고 다시 부분적으로 검사합니다. 먼저 상처가 있는지 혹은 이상이 있는 발톱, 또 발톱에 이상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발톱을 안 잘라줘 갖고 너무 길어서 보통 개 발톱 걸을 때 소리가 안 나는데 그 발톱이 길어지게 되면은 따각따각 소리 나죠. 근데 이것은 발톱 기는 것은 마치 우리가 신발에 돌 들어가 있는 것 같은 통증이 있대요. 그래서 잘 걷지 않으려 그러겠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발톱을 잘라줘야 돼요. 발톱의 지지 조직을 검사하고 특히 또 발가락 사이에 발적이 있는지 종창이 있는지 검사해야 돼요. 간혹 가다가 발바닥에 발가락 사이 발에 털이 나 있는 개가 많거든요. 품종이 많아요. 그런 품종이 있어서 뭐 그 밥풀이라든지 껌이라든지 이런 거 사탕 조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붙을 수 있고요. 또 야외로 산책하는 개인 경우에 그 우리 풀씨가 발가락 사이에 찔려가지고 나오진 않고 점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발바닥 사이사이도 잘 살펴보는데 어떤 부었는지 만질 때 아파하는지 이런 것도 잘 봐야 되고요. 그리고
관절, 특히 이제 그 발목 관절, 그 무릎 관절, 그 앞발 꿈치 관절, 이 관절들이 잘 움직이고 있는지, 부어있진 않는지, 어떤 그 관절 움직일 때 소리가 안 나야 되는데, 연발음, 그러니까 머리카락, 머리카락을 비비는 소리, 이걸 연발음이라 그러는데요. 그런 소리가 나는지, 이게 굽히고 필 때 통증이 있는지 검사해야 되고요. 특히, 음, 그 소형견인 경우에 그 슬개골 탈구 그래서 무릎뼈에 그 무릎뼈가 정상 위치에 있지 않고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무릎을 폈다 오므렸다 할 때 무릎뼈 슬개골의 위치가 정상인지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정상 위치에 있지만은 손으로 밀었을 때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밀었을 때 이게 빠지는지, 그리고 빠졌던 무릎을 펴면 다시 돌아오는지 검사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척추에 개나 고양이도 디스크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디스크는 뭐냐면 정식 명칭은 디스로케이션 오브 인터버터브랄 디스크 이렇게 했는데 그 척추 사이사이에 연골로 되어 있는 디스크라는 게 있는데 이놈이 제 위치에 있지 않고 삐져나왔을 때 아니면 이게 깨졌을 때 신경 척추를 지나는 척수를 압박할 수 있어요. 특히 굉장히 통증이 있죠. 그래서 그 통증 있는 부위 등뼈를 따라서 쭉 눌러보는 거죠. 양쪽을 다 눌러보아서 눌렀을 때 아파하는 부위가 있어요.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가 확인을 볼 필요가 있죠. 이렇게 이제 근골격계를 검사합니다. 소형 견종에서 특히 잘 발생하는 슬개골 탈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슬개골은 오른쪽 윗그림처럼 가운데 있는 게 첫 번째 그림이 정상적인 슬개골의 위치입니다. 자, 우리 몸에서 제일 큰 근육이 그 허벅지 근육이죠. 허벅지 근육이 그, 무릎 위를 지나면서 인대로 변하고요. 인대로 변해서 정강이 뼈에 이렇게 인대가 부착이 되는데요. 그 사이에 무릎을 덮고 있는 그 슬개골이라는 게 있어요. 대퇴골에 오목하게 파져 있고요. 대퇴골이 슬개골이 그 위에 앉혀져 있고 그 슬개골은 대퇴근에 이어진 슬개골 인대가 속에 파묻혀 있는데요. 그래서 무릎을 굽혔다 펼다 해도 이 슬개골이 옆으로 빠지지 않고 제 위치에 있는 게 정상이죠. 근데 소형견인 경우에는 주로 내측으로 탈구가 되고요. 대형견인 경우에는 교통사고나 어떤 충격에 의해서 외측 탈구가 좀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대퇴골에 있는 오목하게 파져 있는 슬개골이 지나갈 수 있도록 오목하게 파여 있는 그런 글로브가 구라 그러죠. 그런 도랑이 얕아졌을 때 이 슬개골이 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대퇴근이 너무 발달돼서 당기는 인대가 너무 발달돼 가지고선 도 그럴 수 있고요. 이렇게 안쪽으로 빠지게 되면은 밑에 동영상 있는 거 한번 보시면 좋은데 오다리라 그러죠. 뒤에서 봤을 때 무릎이 밖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안쪽으로 슬개골 인대가 당기다 보니까 대퇴골하고 정강이뼈가 각도가 점점 원래는 일자였었는데 점점 그 힘에 의해서 이게 O자형으로 돼요. 뒤에서 봤을 때 이 동영상 한번 보시면은 이 치아와종인 것 같은데요. 슬개골이 빠져가지고 뒷다리 발가락이 안쪽으로 이렇게 네 번 돼 있고요. 무릎이 바깥으로 벌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어그저겋죠. 거북이처럼. 자, 이게 슬개골 탈구예요. 슬개골 탈구는 음, 그 1등급부터 4등급까지로 나누는데요. 정상적인 거 갖고선 대퇴골하고 경골, 종아리 그 뼈하고 그거를 어떻게 위에서 본 거예요. 위에서 보고 그 갖고선 이렇게 그 본 건데 이게 그 대퇴 그 슬개골 인대가 당기다 보니까 점점 이게 돌아가요. 그 정강이 뼈가 또 돌아가서 1등급일 때는 1등급부터 4등급까지 한번 보세요. 그 보랏빛이 슬개골이고요. 그 까만 게 그 대퇴골 단면, 파란색이 경골, 그러니까 종아리 뼈의 단면입니다. 그래서 그, 그 뼈의 변형도 그 일어난다. 슬개골 탈구는. 그러다 보니까 그 등급에 따라서 수술하는 그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적용이 돼요. 예를 들어서 그 위치가 경골이 틀어졌죠. 그래서 그 위치를 바로잡는 수술까지도 필요하고요. 그 1등급 정도 돼서 수술한다 그러면은 단순히 글루브 1, 2등급 정도는 그 대퇴골 원이단의 그 고랑을 좀 파주는 것만으로도 수술이 가능한데 아니면 1등급 정도에는 슬개골을 싸고 있는 그 막을 또 펴주는 것만으로도 가능한데 점점 이 질병은 진행한다. 그리고 이 질병을 갖다가 빨리 진행되게 하는 거 원인 중에 하나가 비만, 몸무게죠. 우리 사람인 경우에는 우리 체중이 늘어났을 때 제일 힘들어하는데 무릎뼈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개는 그 네발 동물이다 보니까 뭐 체중이 전부 다 무릎으로 가지는 않아요. 앞다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앞다리가 한 30%를 커버해 준대요. 그 70% 아무래도 그렇지만 하여튼 몸무게가 늘면은 70% 정도 무릎에 영향을 주다 보니 이 슬개골 탈구가 점점 나쁜 쪽으로 진행되겠죠. 자, 그 슬개골 탈구 1기 정도에는 통증이 거의 없대요. 그리고 걸음걸이도 거의 정상이죠. 빠졌다 들어갔다 빠졌다 들어갔다 그래요. 그 2기 같은 경우에는 경골이 약간 변형됐긴 했지만은 그리고 그 대퇴골의 고랑도 좀 얕아졌긴 했지만은 손으로 밀어놓으면은 다시 돌아가요. 그리고 약간 관절 움직임이 약간 어색하고요. 그레이드 3 같은 3기 같은 경우에는 슬개골이 자주 빠져요. 빠지면 좀 아파하죠. 그리고 음, 무릎을 구부린 경우에 탈구가 쉽게 구부렸을 때 쉽게 빠져요. 좀 더 이렇게 대퇴골하고 종아리뼈하고 변이가 더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 그레이드 4 정도 되면은 3등급만 돼도 손으로 집어넣으면 들어갈 수 있는데 4등급 되면 원위치로 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수술 방법도 굉장히 복잡하게 되고 떤 경우에는 이 대퇴골하고 그 정아리뼈하고 아예 관절을 없애버리는 그런 수술까지 도 필요할 수 있어요. 자, 제 경험상 슬개골 탈구 소형견에서 많이 일어나고 특히 발바닥에 털 나는 애들 에서 많이 발생해요. 뭐 유전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아기 때 걸음걸이 처음 시작했을 때 발바닥에 털이 있고 우리 그 집안에서 기르다 보니까 바닥이 굉장히 미끄럽죠. 안 미끄러지려고 강아지들이 좀 이렇게 다리를 벌리고 이게 걷게 돼요. 그때부터 이제 고관절이라든지 이 슬관절에 이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기 때부터 그, 그 어렸을 때부터 발바닥 그 털 손질 그리고 그 발톱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계통별 신체 검사 그 마지막입니다. 그 신경계 검사하는데요. 주로 신경계에 그 이상이 있을 때 뭐 응급으로 올 수 있고 뭐 증상이 뚜렷한데 거의 그 증상을 못 느낀다 한다면은 걷거나 서 있는 동안에 걸음걸이 또는 자세를 갖다가 그 망진하는 거죠. 살펴본다. 그 체력이 있는지, 잘 걷는지, 비틀비틀 걷는지, 운동이 대칭적으로 일어나는지, 그 근육 운동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갖다가 주목해서 검사하는데요. 음,
이 밑에 참고 자료 보시면은 그 위에 그 우리 신경계 검사하는 방법 네 가지 갖다 드러나는데 좀 영어지만은 그 조금 그 그림만 봐도 그 알 수 있게끔 잘 그 설명돼 있어요. 어, 그 휠링 버링 그 검사는 뭐냐면은 앞다리로만 걷게 하는 거예요. 뒷다리 전부 다 들어 올리고 앞다리만 네 발이 아니라 앞다리만 잘 걷는지 했을 때 어느 부위 신경이 손상됐는지 그를 알 수 있어요. 해미 워킹, 해미 스탠딩 그런데 뭐냐면은 해미 그러니까 반쪽이죠. 그러니까 좌측 앞다리 뒷다리를 쓰게 하든지 우측 앞다리 뒷다리만 쓰게 해서 걷게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오른쪽 왼쪽이 모두 대칭적으로 균형이 맞아야 해요. 근데 그렇지 못했을 때 어딘가 신경계에 이상이 있다는 거죠. 호핑은 뭐냐면은 세워서 아니면은 그 뒷다리 하나만 아니면 앞다리 하나만 걷게 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놈이 그 앞뒤 좌우로 움직이게 해보는 거. 앞다리만 갖고 그러면은 이놈이 그 한 다리로도 자기가 잘 서 있으려고 땅바닥에 앞다리든지 뒷다리든지 지탱하려고 다리를 움직여요. 그렇지 않았을 때 신경계 이상이 있다 아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발바닥 이렇게 대고 있는데 앞발이나 뒷발이나 발등을 그 딛게 한번 해보면은 얘네들이 바로 그, 그 원위치 발바닥으로 디딜라고 이렇게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데 그런 반응이 있나 없나를 통해서 신경계에 이상이 있다 없다를 검사하는 거죠. 우리가 신경계까지 머리서부터 그 신경계까지 13군데의 기관별로 우리가 신체 검사하는 것을 알아봤어요. 그 신체 검사 결과를 우리 그 신체 검사 검사표에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그 전신 상태 어떤지, 피부 어떤지, 눈은 어떤지, 귀나 피부는 어떤지, 입안은 어떤지, 비강이나 입안, 이누나 또 경부는 어떤지, 근골격계는 어떤지, 심장은 어떤지, 호흡기는 어떤지, 뭐 소화기계, 비뇨생식기계, 뭐 행동은 어떤지 이렇게 체크할 수 있도록 그리고 흔히 나타나는 그 증상에 대해서 써놨는데요. 밑에 공란은 이제 자기가 그 검사에서 이상 있는 것을 체크하면 되겠죠. 이로써 이제 우리가 신체 검사가 완성이 되는데요. 대부분은 이 마지막 슬라이드 오른쪽에 있듯이 그 식욕이랑 음수량 뭐 이 정도를 가지고 정상이다 아니다 정도만 체크만 해주셔도 우리 다음에 수의사 선생이 다시 한번 신체 검사하고 그 추가적인 검사를 진행하겠죠. 이상 그, 그 2주에 걸쳐서 신체 검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